안녕하세요. 골치 아픈 수학 고민을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여러분께서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죠. 걔 참 예쁘더라. 이런 얘기를 그냥 듣는 것보다 걔가 참 예뻐. 왜냐면 눈이 쌍꺼풀이 아주 짙고 코가 오똑하고 입술이 어떻게 생겨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연예인 누구 닮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운 것처럼 우리가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었을 때 좀 더 이해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네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자, 오늘도 저희에게 즐거운 수다와 함께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를 전해주실 네 분 출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오늘 아까 또 닮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저도 사실 저를 또 닮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일단은 저를 다른 개그맨하고 많이 착각하세요. 일단 그 개콘의 박성광 씨 닮았어요. 저 처음 봤을 때 느꼈어요.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네.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제가 한때는 이제 수염을 기르고 다녔거든요. 네. 그랬더니 저보고 박휘순 닮았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 면도를 잘 하고 다니고 네네. 닮았다라는 얘기가 좋긴 좋지만 네. 이제는 이제 김일이 닮았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요. 될 정도로 잘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학을 통해서 꼭 그렇게 되실 거라고 믿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아이들한테, 특히나 어린 아이들한테는요, 뭔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맞는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아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스토리텔링이라고 아주 재미있는 적절한 비유와 예시가 들어가는 그런 또 수학 학습 방법도 도입이 되고 있죠. 네, 실제로 저는 요즘 네. 그 분수 때문에 저희 딸이 이제 분수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제가 정말 온 집에서 막 사과 꺼내, 배 꺼내, 거기다 이제 피자도 또 시켜 뭐 이래가지고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는 거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말로만 2분의 1, 3분의 1 하니까 좀 잘 이해를 못 하던데요. 실제로 분수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실험을 해서 분수를 이론으로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으로만 공부한 학생과 사과, 뭐 피자 한 판을 절반 이런 식으로 사례를 들어서 공부를 한 이제 그룹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네. 사례를 들어서 공부한 그룹이 훨씬 더 학습 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저도 현장에 가서 수학 이제 수업을 보잖아요. 아이들한테도 피자 한 판을 가지고 뭐 피자 한 판에 몇 등분 몇 조각이 되어 있어? 이러면 8조각. 그 중에서 야, 나 혼자 네 조각을 먹으면 얼마를 먹는 거니?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나와요. 특히 먹는 것으로 얘기를 네. 하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더 적용이 잘 된다고 할 수 네. 있죠. 그러니까 저희 딸은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얼마게요? 일이요. 그렇죠. 왜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아니, 4분의 1 하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니요. 그렇죠?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신 거예요. 제가 아무리 수능 점수가 수학이 13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름 자막에 항상 그 13점을 적어드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왜 4분의 1이 아닌지를 애가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4분의 2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나눈 2분의 1과 2분의 1을 합치면 피자 한 판이 되네? 이런 걸 눈으로 보여주는 저 그런 사람입니다. 야, 네. 화끈하시네요. 투자할 만하네요. 우리도 한 번 그렇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한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저희 뭐 민성원 소장님도 늘 항상 일상생활에서 수학적 언어로 접근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돈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이한테 눈으로 보이는 걸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초등학교니까 듭니다. 이걸로 끝났지 만약에 고등학교 뭐 대학교 가다 보면 점점 양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하나 배우려면? 네, 뭐 차 하나, 뭐 이렇게 집 하나, 차 뭐 두 이렇게 대가 해야 되는. 있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정말. 자,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또 아주 다양한 수학 고민들 얘기해 볼 거고요. 자, 오늘의 주제, 수학의 주제는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다 구체적으로 수학 고민에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그 아이가 그 학년에 맞춰서 어려워하는 단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학년별 맞는 어려워하는 단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게 가장 어려웠다고 본인의 그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수학에서 네, 난 이게 정말 어렵더라. 일단은 저 아까 뭐 분수 얘기도 하셨지만 네. 저는 사실 더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 싫은 분야가 사람이요? 있는데 네. 저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정말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두 분이 계세요. 미분적분이라고. 그분들을 만나면서부터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더 멀어진 저도.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예. 미분적분. 네, 우리 이정주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두 분을 결혼을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파트를 제가 중등생님들하고 이제 초중 연계를 해가지고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함수. 함수. 민성원 선생님. 공간. 저는 공간. 원, 타원 이렇게. 저는 남들은 한 번 갔던데 가보면 야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뭐가 바뀐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난 여기가 지난번에 왔던 데인지 안 왔던 데인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의외예요.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수학도 좀 미적분이나 무슨 뭐 연산 그 대수 파트는 별로 어려움을 못 느꼈는데 이게 이제 기하로 넘어가고 통을 돌리고 위로 올리고 벡터로 넘어가면 머릿속에 그게 잘 안 그려지는 거죠. 보통 근데 남학생들이 좀 공간 뛰어난데. 지각 이런 건 좀 네. 잘하고 여학생들이 좀 뒤처진다고. 네, 이제 제가 약간 여성성이 좀 있어서 그래요. 네, 지금 하고 계신 것도 굉장히 여성스럽게. 네. 다리를 아주 가소골하게 계시고 갑자기 다리를 벌리시면서. 방송국을 잘 찾아오시네요. 공간. 그러니까 이건 패턴을 익숙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언어 찾죠. 그 다리 건너서 오른쪽 두 번째로 의전한다. 뭘 보고 건너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 공식을 듣고 외워서. 말로. 네, 우리 고 교수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생각이 안 나네요. 뭐가 어렵지? 앞에서 너무 떠들어서. 다 잘하신 거 아닐까요? 잘하셔가지고. 아, 그건 아닌데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뭐가 어려웠었는지조차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수학에 대해서 기억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애들이 저한테 물어볼까 봐 이제는 겁날 정도로. 근데 이렇게 수학에 대한 게 웬만하면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정말 까맣게 없어진다는 게. 제가 수학이라는 과목을 얘기하면 학생들한테 수학 잘하고 싶으면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이 몇 개 있다고 그래요. 농구나 뭐 태권도 같은 거 중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게 뭐냐면 손가락이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운동. 손가락이 부러지면 네. 수학을 못하나요? 영어는 손가락을 안 쓰고 눈으로만 봐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수학은 반드시 이게 풀어봐야 유지가 되는데 오른손가락이 부러지면 한두 달 가잖아요. 수학을 꽤 잘했던 애들도 한두 달만 수학을 안 하면 수학이 네. 감이 팍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승현 씨가 지금 수학에 감 떨어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요. 이거는 근데 농구하셨어요 혹시? 손가락이 다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감이 떨어지는 건지. 안 근데 풀어봤으니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마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그 나도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근데 저는 그래서 가르친다고 내가 지금 아이를 가르치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서 하시는지 아예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배워서 가르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옛날에 그때. 배운 걸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때 너무 대충 배워서 그걸로 가르치면 안 되고 네. 최근에 나온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교재를 보고 새로 가르치는 법을 배워서 가르치는 아주 부지런한 엄마들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좀 부지런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그게 꼭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역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들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 함께 보죠. 네. 1학년, 2학년 연산, 3, 4학년 연산, 5, 6학년 연산, 다 연산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이 있는 덧셈과 뺄셈, 나눗셈과 혼합계산, 대수, 분소수의 나눗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긴 정말 초등학교 때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이 연산이 주를 이루고 또 그 연산이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일단 뭐 아이들이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렇게 10을 지어서 10이 넘어가면 이제 올리거나 네. 이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룹핑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애들은 손가락으로 보통 많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 10개 갖고 네. 했는데 10개를 주고 하기 어렵고 손가락 10개밖에 없으니까 발가락도 쓰고 하다가 넘어가면은 20이 힘들어하는 게 넘어가면 이제 아닌가. 진짜 하기 힘들어하는 것 어려워지는?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런 연산의 어려움을 겪는 애들은 11부터 18까지의 수를
10과 나머지 얼마 뭐 이런 연습을 좀 많이 시켜야 네네.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10이 되는지 그렇죠. 짝이 되는지 그리고 10이 짝되어지는 방법 또 얼마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또 10이 되는지 이런 네네. 것들을 뭐 게임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잘 인지가 돼야 이제 저게 좀 덜 어렵게 느껴지죠. 미리 그냥 습득을 해놓는 예,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한테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99라고 하지 말고요. 99는 100 빼기 1. 그렇죠. 12는 10 더하기 2, 103은 100 더하기 3. 이렇게 수를 100이나 10이나 중심으로 해서 분리했다 나눴다 하면 수를 갖고 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네. 연산이 좀 조금이나마 흥미가 있었죠. 네. 저기서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더하기에 덧셈에서 뺄셈, 뺄셈에서 덧셈으로 바꾸는 문제를 애들이 어른이 보기에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고 3, 4학년은 이제 4학년이 사칙 연산이 나오고 네. 3학년이 길이와 시간의 단위가 나오는데 시간 같은 경우는 좀 60진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5, 6학년에는 비와 비율이 나오면서 조금 어려우니까 다 일리가 있는 예, 그런 결과인 것 근데 그 같아요. 나눗셈 같은 것도 사실은 절차적으로 하면 그냥 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약간 실생활 문제가 나오면 그 나눗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리터의 우유가 있는데 뭐 4분의 3 리터의 컵에다가 나누려면 컵이 몇 개 필요하니? 그러면 이 의미가 이게 모르는 거야. 이게 나눗셈인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4분의 3의 컵에 나올 필요가 있나요? 굳이 한 모금씩 먹으라면 될 거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한 먹고 아, 모금씩 그럼- 마셔. 나보고 아, 내가 다 그러면 맛있게 하면 뭐-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하죠. 10개의 귤이 있어. 정말 저 너무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지금 그냥 아니 어떤 아이가 그래요. 왜 선생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름법을 사용해요? 안 나누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10개의 귤이 있는데 만약에 5개의 접시에다 똑같이 나누어 놓으려고 한다. 그럼 몇 개씩 들어가니? 아니면 뭐 10개의 귤을 2개씩 나누려고 하면 그릇이 몇 개 필요하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나눗셈이 적용되는 어떤 언어적 상황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그 알고리즘만 그렇죠. 절차적인 것만 예. 하니까 그건 하는데 문제가 이렇게 상황적으로 나오면 이걸 뭘 적용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 거죠. 네, 사실 그 문제집에 나와 있는 뭐 20 나누기 5 이거는 이제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은 애들이 갑자기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스토리텔링 같은 기법을 좀 넣는 게 좋은데 나누기는 사실 말하고 나니까 좀 그런데 예를 들어 계속 웃기시죠? 쿠키가 있어. 그냥 안 나눠 먹으면 되는데. 쿠키가 만약에 있는데 4분의 3초까지. 아, 굳이 뭐 얼마나 크다고 그걸 또 4분의 4분의 이제 3 큰 쿠키 그냥 많아요. 너 먹어. 그냥 이렇게 너 혼자 다 먹어. 이렇게 양보하고 4분의 싶네요. 3조각씩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 우리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 좀 그렇게 스토리텔링식으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아이들이 이제 3, 4학년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왜 더하기하고 빼기보다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더 먼저 해야 돼요. 그게 뭐 경로오대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사칙 연산이 나오면 계산의 순서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나 놀이공원이나 가면 어른 요금과 아이 요금이 다르잖아요. 그럼 4인 가족 기준으로 요금 계산을 할 때 네. 이제 어른 요금은 어른 인수 곱하기 얼마 해서 그다음에 아이 명수에다가 이제 우리 집에 아이가 2명이고 어른이 네. 2이잖아. 이렇게 해서 총 그러면 입장료가 얼마가 들겠니? 이런 장면을 설명을 해주면 아. 왜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더 먼저 계산이 되어야 이분은 되는지를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네. 이거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리도 이해가 아, 이해가 잘 돼요. 쏙쏙 되네요, 진짜. 저희가 연예인들한테는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누기에 대한 거는 뭐냐면 그렇죠. 원천징수 3.3%. 소득 배분? 저기 네가 그걸 떼거든요. 떼기 때문에 이거 나누기를 더 열심히 배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3.3%를 뗐는지 3.5%를 뗐는지 내가 계산기로 이제 두드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나눗셈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배웁니다. 제가 이제 한 예로 다른 이제 예제 문제를 한번 보여가면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교과서가 예전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네, 자 네. 한번 보아주세요. 궁금하네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이제 앞에서 배웠겠죠. 그래서 시간의 합과 차를 구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오. 자, 그러면 우리 김일희 씨부터 한번 예. 만들어 주실까요? 네? 아니, 여기 지금 이해가 안 가고 문제가 이거 시간의 합과 차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보면요.
시간 순서대로 써 있긴 하거든요. 1번, 2번, 3번, 4번이 시간 순서다. 이건 알겠고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 다 적어놓은 건데 근데 1번하고 2번 차이는 뭐예요? 아니, 저 써 있잖아요. 애벌레의 몸에 검은 점이 보입니다. 1번도 보이네. 2번. 아랫부분으로 절반가량 색이 저기 변합니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지금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지금 여기 나오신 출연자 보시는 거하고 똑같은 각도로 보는데 이제 이 아이들은 뭘 보는가 하면요. 1번, 2번, 3번, 4번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애별내가 네.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 이제 이게 시간이 진행 과정인데 그러면 문제를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애벌레의 몸에 검은 점이 보인 것은 몇 시였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4분입니다. 네, 그때는 3시 24분은 시간이 아니고 시각입니다. 시각? 자, 시각은 아, 언제니까? 시각. 예. 네, 우리 시간과 시각도 그렇죠, 그렇죠. 다르죠. 이렇게 다른 네.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사실은 가끔 가다가 수학뿐만이 아니라 국어나 이런데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수학에도 통역이 필요하다. 근데 수학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완전하게 이해가 되려면 어머니가 조금 도와주셔서 이 아이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보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소장님이 한번 얘기하시듯이 아이가 글을 읽는 것을 한번 보면 돼요. 잘 읽는 아이는 우리 읽는 방법이 틀려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이는 곤충박물관에서 산호랑나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림을 보고 시간의 합과 차를 구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아이가 제이는 곤충박물관에서 산호랑나비에 대하여 이렇게 읽는다면 이 아이는 전체의 문장에 대한 이해가 좀 잘 안 되겠죠. 네. 그럼 한 번 더 읽어보라고 해야 돼요. 그럼 이 아이가 찾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시간의 합과 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이제 만들어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애벌레의 머리에서 아랫부분으로 절반가량의 색이 변하는 것은 검은 점이 난 후에 얼마 후에 일어난 일인가요? 시간이니까.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보고 그러면 애벌레 발견해보고 몸에 네. 검은, 그러니까 2번을 얘기하면서 아랫부분에 절반가량 색이 변한 것은 네. 몸에 검은 점이 보이고 그냥 모른다 그러셔도 됩니다. 이게 진짜 초등학교 어려운데요? 3학년 문제가 많아요? 맞아요? 오늘 막 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정답을 찾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 정답이 뭔지 아예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발견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마무리 문제거든요. 네. 우리는 어른의 시야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지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얘기들이 나오기 다양하게 때문에. 발견한 네, 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잖아요. 애벌레 몸에 검은 점이 보이기 시작해서 허물을 벗는 데까지는 총 1시간 네. 14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 문제를 이제 찾아가. 근데 우리 어른들은 사실은 연산 그냥 계산식의 문제가 훨씬 쉽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저런 문제를 접하다 보면요 발견하고 네네. 그다음에 아이들끼리 서로 문제를 만들어내요. 정말 놀랍게도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도움이나 이렇게 뭐 발문이 필요하죠. 이건 질문이 아니거든요. 발문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습득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차라리 이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말로 푸는 자기들만의 또 다른 방식이 있는 네, 거죠. 요즘에 이해하라, 말로 설명하라 하는데 네.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요, 저희가 뭐 전반적인 얘기를 또 하고 있기는 한데 3, 4학년에서 이제 나눗셈과 혼합 계산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가장 수학에 덜컥하고 걸리는 부분이 바로 3, 4학년 때잖아요. 그게 이제 나눗셈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분수도 나오고 나눗셈 나오고 네. 그다음에 도형의 평면 이동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도형의 평면 이동이 아이들이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선생님 왜 옆으로 밀기까지는 왜 뒤집어야 하나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입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3학년, 4학년 어릴 때 그 모는 종이에다 점 찍었다 생각하면 이렇게 점 찍고 네. 이쪽 점 찍고 칸 옮겨서 연결해보고. 연결해서.
그래서 그게 머릿속으로 잘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저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좀 어느 단계까지는 좀 구체물을 좀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때 어렸을 때 IQ 검사했을 때 생각해 보면 그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떤 네, 모양일까요? 네. 옆에서 봤을 때 어떤 모양? 공간 이런 게 지각력 결국은 보는 공간 거죠. 지각을 예. 보는 네, 거잖아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도 있는데 쌓기나무 해가지고 어디에 보는 방향에 따라서 네. 몇 개의 개수가 보이는 그 어렸을 때 그런 쌓기나무 같은 걸 많이 해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공간 지각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럭 네네. 게임 같은 거. 그렇죠. 네. 아. 그래요. 결국은 이제 초등학생들의 고민은 연산입니다. 뭐 연산 중에서도 덧셈, 뺄셈, 뭐 거기다 나눗셈, 분수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기는 했지만 복합적으로 네, 이렇게 연산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결국은 네. 시간과의 싸움이고 인내와 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즐겁게 연산에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아이들이 학년별로 어려워하는 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초등학생들의 고민만으로도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아이들의 수학 고민은 참 깊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중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단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학생은 뭐 당연히 어려운 게 더 많아지니까요. 1학년은 함수, 2학년 1차 방정식, 1차 함수, 3학년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게 만약에 굉장히 4학년이 있었다면은 네. 3차 방정식, 4차 함수 나왔겠네요. 딱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함수, 네, 우리 이정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함수가 왜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이게 경우의 수 개념과 확률, 비와 비율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총체적인 문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 기초가 되는 게 6학년에서 비와 비율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5학년, 6학년에서 1학기부터 배우는데 네. 너무 짧은 기간에 비와 비율 부분이 많은 양을 생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비와 비율도 뭐 농도도 나오고 밀도도 나오잖아요. 여러 네. 가지가. 근데 충분히 못 익히는 상태에서 가니까 초등학교 때의 누적분과 네. 일단 함수라는 이게 이제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네모식이 나오잖아요. 네모. 근데 X, Y가 나오면 그렇죠.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두려워해요. 맞아요. 갑자기 X 나오고 Y 나오는 순간부터 예. 이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어려워. 내가 알지 못했던 네. 이거 그냥 외계어를 보는 듯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성 선생님 정말 중학교 수학이 그냥 함수네요. 다 모든 것이. 함수가 가장 어려운 게 종합돼서 어려운 건데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초등학교 때는 시험 문제가 어렵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어려운 문제를 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게 더 어렵고 그렇죠. 초등학교 시험 문제는 꽈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함수는 1차 함수고 2차 함수고 꽈내면 대학생들도 어렵게 문제를 풀게 어렵게 꽈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상적인 학습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교수님, 우리가 이 함수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면 좀 쉽게 보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아이들은 뭐 기호를 어려워한다고 하는데 X, Y 나오고 거기다 이제 F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F 나오고 갑자기 펑션. X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지금의 그 함수 개념은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하고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은 그러니까 집합으로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중학교에서는 어떤 그 별량에 따라서 그 정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현상 속에서 어떤 게 종속 관계인지 어떤 게 따라 변하는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서 그 함수적 사고를 좀 할 수 있어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함수적인 관계죠. 뭐 실생활에서 아까 뭐 스토리텔링 얘기가 나왔는데 스토리텔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오늘 화분에 물을 줄까 하고 물을 줬어요. 물을 주고 강낭콩이 얼마나 자랐는지 키를 재보자. 그럼 이거는 시간에 따른 강낭콩의 키 이런 게 함수고 그럼 오늘 일요일이니까 우리 산에 가자. 그래서 산에 올라가다가 산의 높이에 따라서 온도를 측정하면 산의 높이에 따른 온도. 그리고 우리 배고프니까 점심에 컵라면 먹을까? 그래서 컵라면 맛있게 먹는데 국물을 먹으면 이게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돼.
그러면 국물 양에 따른 소금 양의 변화. 이런 게 이제 그 함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두 남자가 있는데 하나는 나보다 체격이 월등히 왜소한 사람의 머리를 한 대 딱 때렸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날 쳐다보고 그냥 갈 거 아니에요. 네. 독립변수 이게 종속변수거든요. 근데 똑같은 머리를 덩치가 이만한 사람한테 딱 때렸어요. 그다음에는 내가 피해를 보겠죠. 네. 아, 그러니까 아까하고는 함수가 다르구나. 이거는 이제 남자들 가르칠 때는 네. 확실합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집중력이 빨라요. 아니 근데 지금 예. 저 이리 씨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맑은 얼굴로 설명해 주시는 교수님 얘기를 다 듣더니 네.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선생님을 되네요. 중학교 때 만났으면 그러니까 미적분이 저는- 쉬웠을 거라는.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네요. 그쵸. 예. 환경만 좋았다면 예. 네, 얼마든지. 환경이 제가 많이 열악했기 때문에 You know, he's a pretty cool guy. 이렇게 변화량을 좀 아는 거라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식으로 물론 표현할 줄 알고 또 요즘은 또 그거를 표나 그래프로 이렇게 변환하는 거. 네.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말로 한 것처럼 이런 상황을 말로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그렇죠.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래프를 보고 내가 네. 이거를 말로 어떻게 그렇죠. 설명해서 말로 풀어줄 설명할 수 것이냐. 네, 아까 그 우리 초등학교 그 얘기처럼 그런 식의 네. 어떤 상황을 말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죠.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거는 중학교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또 연산 그랬으면은 정말 실망스러울 뻔했는데 그래도 아니, 다른 걸 어려워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건 네.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수포자라고 네, 얘기하는 수포자. 정말 수학을 어렵게 느끼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중학교 1학년도 연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네. 수학이 이게 개통학문이잖아요. 기하 파트하고 대수 파트가 그러니까 함수가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비례식을 알아야 함수를 이해를 하고 비례식을 알기 위해서는 분수식을 알아야 되고 분수식을 알기 위해서는 나누기를 알아야 되고 나누기를 알기 위해서는 더하기 빼기를 알아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통에서 어디 하나 문제 생기면 함수만을 아무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 그 맨 3학년 그 2차 방정식, 네. 2차 함수는 좀 연산이 관련이 되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은 해 자체 구하는 걸 좀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식이 조금 복잡해지죠. 그래서 식이 복잡해지는데 그것보다도 2차 함수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래프 그리는 일을 해요. 근데 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수분해가 필요하고 2차 방정식도 해를 구하려면 이제 인수분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해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2학년 때 그 1차 방정식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해에 대한 개념은 이제 아는데 그 식을 바꿔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인수분해 때문에 좀 어려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는 다시 인수분해를 조금 다시 네. 복습시키는 게 좀 필요하고. 저만 이런가요? 저 오늘 네. 방송이 참 어렵네요. 이게 저도 오래간만에 그 옛날에 수학 시간 때 느낌이 왔었어요. 갑자기 딴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아니 이거 어렵다. 다시 수학 얘기 나오니까. 그나마 다른 생각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아는 척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선생님이 막 2차 방정식이 뭐 이게 나오잖아요. 아, 네. 막 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지금 이걸 대답을 하고 있다. 아, 그래. 어렵다는 거는 알겠어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단원을 아이들이 함수로 꼽았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해결책에 대한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고 교수님이나 이렇게 이 선생님처럼 수학을 제대로 공부해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진단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함수를 못 하는데 과연 수업을 안 들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어느 부분이 안 돼서 못하는 건지 그렇다고 초등학교 전 과정을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감각이 있는 선생님들은 아, 이 아이가 못하는 이유는 요 부분이 안 돼서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의 어느 한 부분을 엮어서 같이 가르치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치가 없거나 수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현행만 자꾸 반복하면 된다고 그러고 문제만 많이 풀면 된다는 이런 그 상처 치료하는 식으로 그렇죠. 가르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수학이 더 싫어질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게 어떤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초등학교 때 뭐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을 못했으면 그때로 돌아가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방면대로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면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한 가지 또 뭐 다시 수학적으로 돌아가면 네. 근데 사실 1차 함수나 2차 함수나 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프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2차 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 이제 포물선이 나오면서 갑자기 우리가 막 이렇게 직선만 다루다가 포물선이 나오면서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그래프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 함수가 어떤 거를 의미하니 시각적으로 딱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네, 이해가 잘 안 되는 네.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손으로 그려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많은 다양한 그래프들을 딱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좀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학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네. 이거는 이 뒤에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같은 뭐 뒤에 다른 함수들을 배울 때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기 때문에 그래프 학습을 좀 잘 해두는 게 좋고요. 1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를 묶어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저 공통적으로 저게 문장제 문제들, 그렇죠. 활용 문제들이 많아서 이제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려운 거 설명하시면서 굉장히 웃으면서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니들은 이거 쉬운데 왜 이해 못하니 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2차 방정식, 1차 함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도대체 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못하는 거죠. 두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리액션 세게 하시는데 확실히 이해하고 리액션 하신 거예요? 이번에도 모르고 리액션 하신 거예요? 이해가 빨리빨리 안 되니까 자꾸 리액션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학생의 이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이 어려운 것을, 새로운 것을 새로 배우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기초를 다져놓지 못했을 때 기초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중학생들은 좀 어렵지만 이 시기를 좀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초 공사를 좀 튼튼하게 네. 하고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네요. 개념 맞아요.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그 국가 성취도 평가의 그 답안지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 네. 그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를 묻는 그 문항에서 학생들은 이게 1차 방정식 문제인지 1차 함수 문항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답을 썼을 때도 이게 다항식을 써야 되는데 다항식을 안 쓰고 방정식으로 쓰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식의 구조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네. 제가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요. 네. 사실 중학교 때 좀 배우기 좀 너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들거든요. 흥미를 네. 오히려 더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중학교 때는 좀 쉽게 내주고 좀 적응하다가 고등학교 때 좀 어려워도 되는데 중학교 때부터 수학하고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2차 중학교 때 방정식 어렵지 교과서를 않은데. 조금 더 어렵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뭐 1차 방정식, 1차 함수, 미분, 적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개념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하고 무조건적인 이해를 자꾸 강요받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결국은 문제풀이로만 연결이 되잖아요. 자, 거기서 제가 네. 정리를 하면 네, 정리해 주세요. 마무리 들어갑니다. 마무리. 중학교 아이들이 1차 함수, 2차 함수, 방정식 힘든 이유는 분명히 초등 과정에서 어딘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있다. 그 부분을 그러면은 선생님 정말 초등학교 때 모든 것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뭐 분수부터 시작해서 뭐 덧셈 이걸 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중학교 가서 문제가 없다라고 거의 보시는 없죠. 거예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네. 초등교육을 거의 잘 받았다 그러면 네. 여기서 문제가 안 생기는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함수가 문제가 있는데 대시리더의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에선가 비례식이든 어디든지 얘가 네. 대충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정리해 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개념이나 아니면 정의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수학 교과서를 보면 문제가 나오기 전에 앞에 굉장히 많은 문장이 있습니다. 네. 이 단원의 목표가 있고 문장이 있는데 그걸 다 건너뛰고 답을 빨리 내려고 하는데 맞아, 맞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제발 수학 공부를 할 때 앞부분에 충분히 있는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문제를 풀면 내가 함수가 뭔지를 알고 함수 문제 푸는 거와 그렇죠. 그냥 답만 내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뭐 문제 양을 늘릴 게 아니라 교과서도 개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늘려놓으면 예, 근데 선생님들이 그 낫지 부분을 않을까. 설명을 잘 안 해주시는 예. 선생님도 있고 네. 잘 안 해주시는 선생님도 교과서에 있거든요. 보면 진짜 요즘 그 개념이 어디에 쓰고 그쵸. 뭐 이게 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잘 나와 예, 있거든요. 해놨는데 그거를 네. 그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맞아요. 옛날식으로 그냥 네. 야 문제 풀자라고 가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문제로만 가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계시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든 나는 교과서에 있는 거를 스스로 충분히 공부를 하면은 네. 수학이 쉬워져요. 말씀을 나눠보니까 네. 저는 초등학교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요즘 교과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잘 나오나 봐요. 잘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중학교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개념 정리, 그다음에 초등학교 정리를 하신다면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적분은 100 빼기 1, 12는 10 더하기 2. 나눗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못 푸는 거예요. 장면을 설명을 해주면 아. 왜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더 먼저 계산이 되어야 되는지를 앞부분에 충분히 있는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많은 다양한 그래프들을 딱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좀 중요하죠. 초등학교 6학년을 못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하면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학년별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단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드디어 두구두구두구 고등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과연 그분들 오시나요? 아, 그분들이 이제 몰려오십니다. 아까부터 많이 각오하세요. 거론됐던 그분들. 네, 고등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 함께 보시죠. 자, 1학년 함수, 집합, 수열 모두 어렵다. 2학년 미적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뭐 3학년 때야 사실 우리가 굳이 얘기를 하지 할 않아도 필요가 네, 없죠. 수학이 완전히 수능이라고 총 정리를 하는 해야 게. 될 때니까. 와, 저는 저 모두 어렵다에 저 한 표 던집니다. 네, 어떠세요? 아니 확실히 그 미분적분 제가 어려워했는데 아 나만 어려워했던 분이 아니구나. 아, 위로가 좀 되시나요?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되네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불편해했던 분이라는 거를 확인하면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이제 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 함수, 집합, 수열, 미적분 이런 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아이들한테? 네, 뭐 당연하다기보다는 교수님만 쉽다고 공감이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이게 또 지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실 것 어려워요. 같아요. 당연하다기보다는 뭔가가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결핍된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그냥 함수보다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걸 좀 어려워하지 않나 이제 봐요. 근데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거 하려면 사실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그런 개념이 좀 철저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혼돈이 되니까 네. 이제 그런 게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은 이렇게 수학 문제가 누가 이렇게 갖고 오면 이렇게 막 푸시죠? 풀죠. 아니 근데 교수님은 이렇게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일단 저희와는 굉장히 좀 다른 뭐 세 분은 다 다른 아니에요. 저와도 다르셔요. 다 똑같죠. 뭐가 다른가요? 아니 근데 너무 부러워요. 정말 이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그 장점을 갖고 제가 가시는 보기엔 것 같아요. 다들 잘하셨던 분인데 지금 네, 좀 시간이 위로가 지나 안 되거든요, 보니까 선생님. 자꾸. 아니 근데 우리가 오늘 이 고등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해결책을 좀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통계에서 보면 10명 중에 7명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을 아예 등진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수학을 포기하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중학교 수학까지는 전부 내신만 시험 보기 때문에 요번 중간고사에서 2차 방정식이면 2차 방정식을 응용해서 풀기만 하면 돼요. 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모의고사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시험 범위 표시가 안 돼요. 이 문제를 알아야죠. 함수로 풀어야 되는 건지 미분으로 풀어야 되는 건지 어느 개념을 집어넣어서 풀어야 되는지를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체감 범위가 엄청나게 전 커지는 범위가 거고, 다 시험 범위가 예, 그 다음에 거죠. 공통 수학이 넘어가고 나면 기존에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번 중간고사를 공부했어도 옛날에 못한 것 때문에 못할 수가 있어서 네네. 심정적으로 훨씬 더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미리 네.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고등학교 때 절대로 저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열인데요. 수열 그렇죠. 그렇죠. 사실 수열은 그냥 이렇게 수를 쭉 이렇게 뭐가 어려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수 감각이 생기는 네. 거거든요. 이런 수 감각이 어렸을 때부터 잘 발달된 아이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죠. 좀 수학을 놓는 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제가 이제 다시 대학원을 돌아가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조사방법론이라는 수업을 듣게 된 거예요. 조사방법론. 조사방법론. 통계학. 아니 네. 마흔이 넘어가지고 조사방법론을 듣는데 갑자기 막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렇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론만 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시 생각했죠. 아 수학이라는 것이 정말 고등학교 수능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또 뭔가의 배움을 할 때는 또 나오는 게 수학인데 사실 이렇게 수학, 미적분 이런 게 필요한 직업이 나중에도 또 있지 않나요, 소장님? 사실 뭐 경제 분석을 한다든지 공학 쪽으로 가면 계속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문과 쪽으로 가도 이제 경제 쪽으로 간다 그러면 거의 미적분은 필수로 알아야 네. 해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가 뭐 어디 뭐 가게에서 뭐 사고 뭐 하고 할 때는 뭐 가계부 쓰고 할 때는 네.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잘 피부를 안 와닿는데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그 방송을 하던 중에 이제 새로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미분을 본인을 변수로 두고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시청률이 더 올라갔나 떨어졌나를 보는 게 미분이에요. 딴 거는 그건 본인만 미분을 쳐보면 네. 이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시청률이 올라갔다 그럼 본인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이 왔는데 시청률이 떨어졌다. 본인이 악영향을 미친 거고 이게 미분을 할 때 하는 이유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됐을 때 아니면 그 임금을 올렸을 때 통화량을 늘렸을 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가- 말로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식으로 하냐? 말로 하면 안 알아듣는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얼만큼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말로 하면 방향성은 보이는데 그 계량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제가 좀 공부할 만한 거 그렇죠.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어, 배워야 된다고 맞아요. 하는데 미분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냥 자 받아 적어 이러니까 맞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미분 네. 공부를 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어려운 거는 다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결책을 좀 한 번씩 다 말씀해 주시고, 해결책은 네. 일단 제가 네. 뭐 비전문가적 해결책을, 입장에서, 네. 드리자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힘든 거 다 압니다. 아, 네네. 참 아픈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제가 연고를 못 발라준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연고는 포기하지 괜찮아요. 말아라. 연고는 선생님들께서 발라주실 거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의 뭐 정리를 다양한 하실 해결책. 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본질적 수학을 잘하고 흥미를 느끼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점수화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네. 그래서 학기 중에는 내신 수학을 올리는데 총력을 다하고요. 방학 때는 지난 학기 복습하고 좀 잘 안 되는 애들은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까지 찾아서 공부를 하고 다시 학기 중에는 내신 수학을 공부하는 총력을 다해야지 네. 학기 중에 실력이 안 좋은 아이가 수능 수학하고 내신 수학을 다 하려고 그러면 아마 두 과목도 안 될 거고 다른 과목도 다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미적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는데 아이들이 미적분을 공부할 때 이제 그 미적분에 대한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외워서 그냥 절차적으로 한 것까지는 다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그 이상의 약간 개념을 묻거나 이제 활용을 하는 데서 이제 어려움을 이제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미적분에서 나오는 많은 용어들이 뭐 연속 뭐 이런 용어들이 약간 일상 용어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일상 용어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그게 정확한 수학적인 의미까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심지어 이렇게 그 문항을 다룰 때 뭐 속도와 속력을 구분을 못하고 뭐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 그런 것들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 미적분은 그런 용어에 대한 오개념만 줄여도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의지만 있으면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저희 수다학이 그 길과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같이 걸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 선생님께서 그리고 또 인생의 이런 선배가 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잖아요. 그리고 오늘처럼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마다 맞는 해결책을 저희가 늘 항상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늘 항상 수다학과 채널 고정하시면 여러분들께도 수학의 길이 활짝 열릴 거예요.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주신 세 분 전문가 그리고 김민희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끝내면서 제 마음속에 남은 한마디는요. 김일희 씨가 하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수학이 쉽지 않은 거는 엄마도 아빠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면서 정말 늘 항상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라고 느끼는 그 갑갑함을 부모님들도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 힘든 길을 부모님께서는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 수다학이 여러분들께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면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씨.